학업 스트레스나 내신 관련 스트레스로 인해 떨어졌다가 20대 때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30대가 되어서는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인정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성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여서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봅니다. 지금이 어떤 모습이든 마지막은 늘 같은 꿈을 꾸죠. 조금 오르락내리락은 하지만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의 행복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100세 동안 약간 슬플 것 같아서 저는 행복이면 좋겠어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라는 말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그냥 저의 삶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해피엔딩. 그래서 학생들은 오늘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 시간이 미래의 행복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래가 아닌 지금의 행복은 어떨까요? 세계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높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 만족도는 오히려 조금 낮은 편인데요. 불편한 점은 없고 만족도도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학업적으로 경쟁을 해야 할 상황도 많이 생기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바라는 게 많고 해야 할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많이 치열하고 힘든 것 같아요. 그 교육이 학생들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나열해서 일정 부분 끊어서 너는 좋은 대학 가고 너는 아니고 이렇게 나누는 게 심해서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경쟁에 시달리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직업을 가지고 수많은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과목인 국영수나 사회문화 이러한 특정한 과목들을 강요해서 배우게 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성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에게도 뭔가 교육에 대해서 지루함이나 따분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좀 나쁜 습관인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인재를 기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이 때로는 학생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죠. 학생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 속에서 교육은 또 한 번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학생들의 현재가 될 예정인데요. 과목이 많이 개설된다는 게 이렇게 큰 장점일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더 듣고 싶은 과목을 찾아서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제 결정권이 생긴 느낌이라서 좋았어요. 결국 학생들의 성장은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까지 가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는 미래교육. 새롭게 바뀔 2022 개정교육과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과 신종호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국가교육과정의 개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가교육과정은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수 학습,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개정의 방향이 무엇일지 각계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들이 참여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직접 개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국민참여 교육과정 공개포럼, 어떤 논의의 장이 펼쳐졌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국가교육과정은 그 나라의 미래 비전을 정하는 거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육의 주체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 고민해보고 탐색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행복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9년 또 15년의 교육과정 개편이 있었는데 그때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없었죠, 단장님? 예. 그때 형식적으로는 했지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이 교육과정 얘기할 때마다 제발 낙하산 교육과정 좀 그만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맨 중앙에서만 딱 떨어뜨려 놓는 거 이렇게 받아먹는 거 얘기하지 말자 했는데 이번에 진짜 이번도 혹시 형식적인 거 아닐까요? 단장님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까지 국가교육과정은 주로 대통령 공약에서 시작을 해서 그 대통령 임기까지 마무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9 교육과정,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5 교육과정이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또 개정되는 과정도 주로 대학 교수님들 중심으로 정책 연구가 중심이 되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공청회도 하고 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그 범위나 질이 되게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한번 극복해보자. 4월에는 아예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대국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이제 어디랑 같이 논의할 거냐. 그래서 현장 교사들은 교육감 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교사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은 저희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이렇게 지금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좀 국민들이 함께 한다니까 좋기는 좋은데 또 갑자기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좀 전문적인 거잖아요. 이것도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단장님? 뭐 그렇게 보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시도가 이제 아무래도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렇게 만족할 만할 정도로 활발하게 국민들이 참여하거나 수준 높은 토론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하나의 과정상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거는 국가교육 과정뿐 아니라 모든 정책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국민과 참여하는 방식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시스템을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예전에 탑다운 방식에 좀 길들여진 세대입니다. 그래서 다 그렇습니다. 사실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낯설고 또 한편으로는 반가웠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편견 없이 수렴해서 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낸다면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근데 뭐 사실 선생님들은 사실 교육 전문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교육과정 논의 때 대부분 소외됐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런 방식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간에는 교사로 이제 그 교육과정을 가르칠 때 정해져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었다면 어쩌면 그전에도 이런 의견 수렴의 과정들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 의견 수렴을 해본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과정이고 이런 토론과 수기의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있는 교육과정 실행 주체인 교사로서 의견 수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과정 개정의 과정에 정말 참여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더 길이 열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옆에 학생도 나왔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모습이? 교육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온 국민이 모두 관심이 있는 분야다 보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도 저 교육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는 교육 쪽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들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교원들은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의견 수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려되는 게 의견 수렴은 하는데 이걸 실제 교육과정 개편할 때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 절차나 이 방법 이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국가교육회의는 이제 지금 대국민 이제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쟁점들을 이제 도출해서 지금 7개 쟁점을 뽑아가지고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토론하고 또 권역별 토론하고 청년 청소년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 과정을 함께 했던 100명이 또 집중 토론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이 100명 중에서 30명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의문이랄까요? 문서를 작성해서 교육부에 이제 한 8월 말 9월 초쯤에
이제 권고안으로 전달을 할 거고요. 교육감 협의회도 비슷한 현재 주로 현장 교사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교사들이 참여해서 그 토론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저희와 비슷한 시점에서 아마 9월 초쯤에 교사들의 의견도 교육부에 전달될 것 같고요. 그러면 두 기관이 전달된 의견들을 교육부는 반영을 해서 올해는 주로 총론을 만드는 거거든요. 총론의 주요 사항에다가 이제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또 뭐 강론 연구로 들어갈 텐데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이렇게 그 과정까지 우리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국민 참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다 제가 들었는데 오늘 같이 하고 계신 윤현희 학부모님도 그 참여단에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네, 국민참여단은 교육 의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국가교육회의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와 또 더 나아가서 국가의 이런 교육 의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제안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국민참여단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국민참여단 10대 미래교육의제를 선정했고 올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설문조사하고 그리고 여러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 홍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국민참여단은 이번 10월 말까지 계속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가입하셔서 이런 국가의 교육 의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2022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 대국민 설문조사가 지난 5월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지 좀 궁금한데 이 단장님. 정확하게 10만 1214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그 참여하신 분들은 그럼 혹시 뭐 직업별, 지역별, 세대별 뭐 이런 뭐 분석 같은 건 좀 이루어졌나요? 예, 남성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교육 관련한 대부분의 설문이 이런 결과인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 역시 앞으로 좀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게 아닐까. 이 방송을 보시는 남성분들은 앞으로 교육 정책 관련해서 좀 자신의 의견을 좀 많이 내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집에서도 교육 관련 얘기를 못 내는데. 근데 오늘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는 이제 강원을 포함한 수도권이 한 절반 조금 넘고요.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호남권, 충청권이 한 10% 내외. 나머지인데 대략 인구 분포와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이제 56.8%입니다. 왜냐면 학부모 세대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50대, 30대.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직업 혹은 그룹별로 보면 교원이 27.7%고 학부모가 51.76%, 학생이 15.8%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반 시민들이 나머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 시민 참여가 한 5%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결과를 보면 학부모 참여율은 상당히 높고 학생 참여율은 상당히 낮은 상황인데 우리 학부모, 학생 다 모셨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교육 관련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은 평소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입니다. 그렇죠. 네, 게다가 또 자녀와 더 밀접한 어머니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이렇게 참여도가 좀 저조한 것은 저희 가족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우리 가족이 모두 참여했는데요. 대학생인 두 아이는 시간이 좀 걸렸으나 이제 끝까지 설문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근데 중학생인 이 막내는 설문조사를 하다가 중간에 관뒀다고 합니다. 지친 거죠? 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문항이 생각보다 좀 어려웠고 생각을 하게 해야 돼. 그리고
하나하나 고민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간에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아마 학생들이 이 문항을 보고 평소에 접하지 않던 그런 질문들이라 조금 이제 익숙치 않아서 중간에 관두기도 했을 것 같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시간을 좀 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단장님, 여기 그 설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체가 16문항인데요. 많긴 많네요. 16문항인데. 아니, 문항이 많은 것보다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교육이 나아갈 점과 가치가 뭐냐. 이거 철학이네요, 철학. 그리고 이제 미래 인재를 한다 할 때 중점 방향이 뭐냐. 그리고 학생의 주도성을 얼마나 강화해야 되느냐. 그리고 뭐 현재 교과별 학습 내용이 적당하냐, 맞냐, 이런 문제.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고교학점제 추진과 관련해서 뭐가 중심이고, 그걸 지원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뭐 등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이번 쟁점이 되는 것이 교사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문제. 그리고 뭐 학습 격차 문제. 그리고 뭐 교육과정, 그리고 뭐랄 자율권 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참 직접 참여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거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학습 자료가 보통, 그러니까 거기하고 올라오는 게 한 뭐 많은 경우는 뭐 몇천 건씩 다운로드 되고요. 다운로드 안 돼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다 다운로드 받아보신 분들이 최소한 몇만 명 보신 거예요. 전체를 보면. 그걸 하고 이제 설문하신 거죠. 이번에 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 7일 날 미래 포럼이라고 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취재를 했는데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온 교육의 변화. 새로운 2022 개정교육과정이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 사전 설문조사가 실시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창구도 열렸는데요. 국가교육회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런 걸 볼 수 있나 보구나. 그렇게 마련된 소통의 자리, 교육을 둘러싼 의견을 듣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2022 교육과정 개정이 한편으로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의 원칙과 절차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바라는 점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교육과정이 학교 실정과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교육적인 교육과정이 되도록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필수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변화 발전 속도가 빠를수록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지 부모 입장에서는 조급해지면서도 막막해질 수밖에 없죠.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달리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협의를 이루는 교육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과 시민과 사회가 모두 좀 합의하는 사회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방향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주체가 되어 변화하는 교육.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 한층 새로워질 2022 개정교육과정의 모습을 기대합니다.